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 1월 8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주식시장은 코스닥은 1.52%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1.18% 상승 마감하였어요. 그제 미국 시장이 진정이라기보다는 보합 위주로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 시장이 좀 새 들어와서 계속 하락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일단 일어났어요. 코스피는 말씀드린 대로 이 2,900포인트를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그죠? 기존에 저점을 한번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자리를 유지해야만이 뭐한다? 상승하는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참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굳이 이렇게 미친 듯이 밀어놓고 다음날 갭을 띄울 거라면 돈을 쓰고 또 여기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밑으로 밀려고 돈을 쓰고 위로 올리려고 돈을 쓰고 정신없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자기네들은 여기 마인드 자체가 이 외농가 개관의 마인드 자체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얘네는 뭐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자산 관리사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하루를 맡기지 않아요. 내 자산을 굴려달라고. 최소 한 달에서 1년을 맡긴단 말이에요. 못해도. 그죠? 그럼 그 안에까지는 이 사람 담당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달달이 보고는 하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돈을 굴리는 얘네들은 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기간을 두고 적장의 목을 베기 위해서 내 팔 하나 정도는 떼줄 수 있다라는 마인드예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누르고 미친 듯이 올리고 두드러 패고 또 미친 듯이 내리고 두드러 패고 흐름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2955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를 못 넘겼어요. 2950포인트 못 넘기고 애매하게 끝났다. 그러면 월요일날 한 차례 293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누르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다시 또 2950포인트 그리고 2980포인트 정도를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엔 뭐다? 이 갭자리 2920포인트까지는 매꾸로 내려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좀 더 빠르게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눌렀다가 갈 거냐? 제가 아침이라서 목이 좀 잠기네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해되시냐고. 또 애매하게 갖다 놨다라는 거죠. 주봉을 보더라도 밑에서 지지할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고 확실히 요새 이 흐름 자체가 제가 균형표를 보잖아요. 일목균형표를 보면 현재 자리는 이렇게 가둬놓는 자리예요. 월 일봉도 마찬가지인 거고 주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잡아 돌리는 그림이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뭐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박스의 상단, 구름대 상단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지금은 요 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갇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좀 더 겁주기 물량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한 번 이렇게 뽑아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실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소돌이 방송을 보면서 항상 공부하는 관점은 구름대 상단이 하나의 지지의 역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대 하단이 지지의 역할, 구름대 상단이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열릴 수 있는 자리는 2750포인트까지예요. 요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이제 이번 주 끝났으니까 다음 주는 열려있는 자리는 2770. 근데 구름대 하단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지금의 자리에서부터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79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밀린다면. 근데 지나가는 박스 안에서 윗꼬리를 한번 달아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요 자리가 저점이 될 거라는 거고, 많이 밀리면 혹시나 언더슈팅이 한 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요 정도 폭만 남겨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름대 하단이 지지의 역할을 못해도 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여기에 대한 몸통이 어디? 지금 이 자리라는 거죠. 2930포인트. 그러니까 이번 주 요 몸통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2900포인트 위에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번 주 2915에서 일단 받았네요. 그죠? 그럼 한 번 더 2900포인트는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이 자리를 안 찍었으니까. 안 찍고 가면 더 좋은 건데, 몸통 자체가 뭐예요? 주저앉다가 올렸다가, 그럼 이 올린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죠. 여기 그냥 맞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요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밀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는 양봉으로 저번 주 그냥 한 주 버려먹은 거고 다시 그냥 칠 거냐예요. 즉 요 자리를 없애고 요 흐름대로 올라갈 거냐예요. 없애고 이제는 요렇게 올라가고 또 여기 상단에 닿겠죠. 뭐 닿든 아니면 여기를 쳐 올리든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쳐 올리면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구름대가 갇혀 있는 이상 그럴 확률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못해도 여기 구름대 상단보다 여기 구름대 상단이 낮으니까 여기까지는 요 안에서는 이렇게 버티고 행보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도 좀 해보는데, 좀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어차피 3월달에 대선 있고 하니까 횡보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말도 안 되는 안철수가 움직이죠. 어차피 대통령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안철수 테마주가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그죠? 현실은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렇다. 즉 이제 안철수는 벌써 두 번째 한 5년 거의 8년 돼가나요? 써니전자가 움직였던 흐름이. 그러면 이제 안철수는 마지막 피날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빠져나올 때 확실히 빠져나와라. 이번에 못 빠져나오면 언제 빠져나올지 모른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갈수록 힘은 약해진다. 건전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건전지, 충전용 건전지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강하다가 한번 다 쓰고 나서 충전하면 그 뒤부터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 보고요. 그에 비해 코스닥은 뭐예요? 구름대 상단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코스닥이 시장을 끌고 간다면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코스피가 이 한국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나야 되거든요. 코스피가 구름대에 갇혀 있으니까 코스닥도 현재의 자리에서 위로 치기보다 계속 옆으로 버티면서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이랬든 저랬든 밑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추세를 대충 잡았고요. 몸통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 자리 이탈했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이 자리 위로 1000포인트죠. 또
1008포인트 요 자리 위로 반등을 하는지만 우리는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즉 현재 이 일봉의 자리에서 보더라도 이 갭자리죠. 이 갭자리가 어디예요? 1008포인트예요. 그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지지, 그러니까 누르면서 지지를 받고 다음날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뭐다? 요 자리를 괜히 일부러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기 갭으로 눌러가지고 뭘 터뜨리고 거래를 터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주가가 한 번 더 누르든 뭐하든 간에 여기 갭자리는 한번 매꾸러 오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즉 1008포인트에서 1010포인트는 한 번은 갈 거다. 그 1008에서 1010포인트를 올라서서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당분간의 흐름이다. 위에서 움직일 거냐 밑에서 움직일 거냐.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라. 결국에는 다시 또 990포인트 985포인트네요. 985포인트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뭐 결국 구름대 가둬놓긴 했는데 이 구름대는 짧은 구름대라서 뭐 그렇게 오래 들어있는 자리는 아니다. 넣었다 뺐다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밑에서 움직이는 추세만 우리는 확인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를 지금 잡았거든요. 삼각 수렴을 유지할 거냐, 그런 그림. 이렇게 수렴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당분간은 요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1월달에 좋을 거면 초에 좀 좋아야 되는데 애매하게 갔고 3월에 대선 있고 그러면 정치 테마 주고 움직여야 되니까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좋지 않을 거고 2월 중순 이후에는 또 실적 시즌이죠. 그러니까 그 안까지는 좀 애매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수렴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입장입니다. 안 그랬으면 더 좋고요. 일단 이렇게 수렴을 만들었고 여기서 또 이렇게 수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요 짧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자리가 만들어낸다면 좀 더 빠르게 갈 거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길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길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렇게 또 흐름을 한번 만들어 내놨기 때문에 요 안에서 움직여야 앞으로 행보에 좋고, 재수 없으면 요렇게 쳐 눌렸다가 위로 못 올라가고 여기서만 움직이는 확률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혀서. 그래도 우상향 혹은 이 밑바닥을 유지해 준다면 상관은 없어요. 대신 여기보다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만 시장을 바라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애매하게 주봉이 끝나서 한 번 더 눌렀다 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 자리가 965포인트 기준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본 김에 코덱스도 봐야 되겠죠? 그죠? 밑바닥 지지했고 윗바닥 2250포인트 일단 못 넘겼어요. 그죠? 계속 이 자리 말씀드렸죠. 이 자리 넘어서면 지지하면 2300포인트 또 2300원 300원에 2350원까지 또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안 죽어요. 왜? 코스피가 애매하게 횡보하는 자리니까. 그럼 얘도 횡보하는 자리를 유지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고점을 높이든 차트의 모양이 어쨌든 간에
뭐다? 얘는 인버스예요. 즉 시장이 좋지 않아야 가는 종목이에요. 뭐랑 같다? 예전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텍, 스페코랑 같은 부분이에요. 예전에 전쟁 테마주였죠. 근데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전쟁과 무관하게 가는 종목이에요. 빅텍과 스페코는. 대신 뭐 미사일을 쏘거나 전쟁이 나면 단기 반등 정도, 윗골이 달 수 있는 단기 반등. 예전에는 그런 흐름 하나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흐름이 끝나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실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개념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버스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시장이 좋지 않아야만 가는 종목. 차트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대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를 투자를 하지만 코로나 내 종목이 가기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라라고 바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기준인 것처럼 얘도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박스를 쳤다라고 그냥 대충 보고요. 요 박스의 중간값이 2,300포인트, 2,300원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박스의 중간에 밑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다?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다 시장은. 이해되시죠? 위로 올라오는 자리가 좀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 고점 대비해서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종목은 개처반이지만 이게 위에서만 움직였다면 이 지수도 밑바닥을 치고 있었겠죠. 그죠? 그냥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자. 어찌됐든 지들 물량 정리해야 된다. 특히나 개관 투자자들, 투자 못하는 개관들 물량이 많이 쳐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종목이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 수산 INT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강하게 상승했던 요 자리를 다 반납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자리예요. 실제적으로 요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건 이때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이슈가 실적에 무관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자리를 반납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단기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닥을 다시 찍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뭐 VPN 관련된, 뭐 보안 관련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K사인도 움직이듯이 보안 관련된 종목이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재명 테마주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자리 일단 주가가 한번 올라왔고요. 그리고 평상시 거래량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즉 신호는 한번 들어온 거예요. 무슨 신호? 주가를 더 이상 누르지 않겠다라는 신호.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지겠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혹여나 가다가 개별적인 악재나 뭐 대외적인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한번 눌렀다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많이 밀리더라도 16,000원이에요. 얘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추세는 하방이 아닌 횡보 혹은 상승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다라는 거, 일단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장기평선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이 자리가 완벽하게 눌러지고 나서야 강한 한번 상승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전까지는 지금은 이평 따먹기를 한번 때렸잖아요. 어디까지? 여기 윗골이 달았던 요 자리를 한번 확인한 거예요. 요 자리 한번 확인했고, 그럼 다시 눌릴 때 여기죠. 요 자리 위에서 지지 받는 그림, 17,500원 위에서만 지지 받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를 바로 유지해도 되죠. 왜? 지금 자리 역시도
요 윗꼬리를 달고 나서 뭐다?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17,500원이에요. 잡았던 자리는 17,500원.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지지받았던 자리, 그러니까 종가를 형성했던 자리는 18,000원. 그리고 시가가 형성됐던, 이 윗꼬리가 시가가 형성했던 자리가 오늘의 저점이에요. 대략적으로. 그죠? 그러면 요 세 자리 안에서만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21,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21,000원대를 넘어선다면 그 다음 확인점을 찾아간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못 넘기면 뭐다? 당분간은 요 안으로 박스 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 안에서 박스 칠 확률 더 박스를 치더라도 좋은 점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놓고 요 위에서 버티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17,500원을 가둬 놓고 그래야 그 다음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봉을 보더라도 변곡점이 확실히 나타났고요. 거래가 들어왔고 양봉이 나오니까 그 다음 양봉이 한 번 더 출현한다라는 거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눌리면서 월봉상이 가장 길게 볼 수 있는 자리는 15,600원인데 15,600원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15,800원 자리죠. 그죠?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는 이어진다라는 거고, 기존의 저점과 흐름을 보면 단기적인 관점인 23,000원과 26,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내려오지만 또 여기서 요렇게 추세적으로 그어진다라는 거고, 애매한 자리죠 지금은. 그리고 한 차례 주가가 여기서 눌렸다가 올라오든 아니면 그냥 올라가더라도 요렇게 요 자리 위로 올라타면 바로 가는 차트지만 애매하게 올라오면 뭐한다? 또 한 차례의 추세를 그어보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야 다시 또 요렇게 해서 추세를 만들어가니까 요렇게 대충 만들어가고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가면서 주가를 올렸다가 눌렀다가 요런 식으로 하다가 잡아 돌리고 다시 가고, 그러면서 원을 요렇게 하나 그려주는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SHD 신화실업이 이름이 바뀐 건데 철강 관련주예요. 저는 얘도 정치 테마주로 예전에 걸려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로 나오진 않네요. 그냥 철강 관련주고, 금방 제가 수산 IN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에서는 크게 볼 게 없고요. 그냥 회사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고 철강 업계에서는 나쁘지 않은 회사인 것 같다. 그거에 비해서 시총은 굉장히 낮다. 라고 생각한다면 상승할 확률은 높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렸죠. 원을 그렸죠.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눌렀어. 그럼 뭘 만든다 항상 말하죠. 요렇게 커피잔을 만들든 아니면 요렇게 사람 얼굴을 만들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 커피잔의 모양만 만들었고 이제는 잔의 손잡이를 만들 자리예요. 월봉상에 주봉을 보더라도 어때요? 한 차례 올려놓고 주가를 쫙 눌렀다가 뭘 만들어? 지금 요렇게 원을 그리죠. 그죠? 얘도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얘는 커피잔 모양을 먼저 만드는 자리인 거겠죠. 요렇게 커피잔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지든 요렇게 만들어지든, 그죠? 그런 모양을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라는 거. 원을 그리고 또 얘는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다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죠 지금. 그러면 여기 요렇게 하나를 더 잡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즉 한 번 눌리더라도
요렇게 내려왔던 요 자리에서만 지지 받는다면 아 원을 그릴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단기적으로 손절 잡을 자리는 28,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한 차례 위로 쏠 수 있다. 일봉의 차트도 나쁘지 않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도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단기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바로 쏠 거냐? 여기서 눌렀다 가면 이 삼각수렴을 벗어나고, 단기적인 삼각수렴 벗어나고 중기적인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바로 갈 거냐? 눌렀다 갈 거냐? 그 기준만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많이 밀리더라도 굳이 이 자리가 아니라 얘는 여기에요. 여기 이제 길게 보더라도 26,0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갈 이유 없다.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시간만 걸릴 뿐이고 박스에 갇힐 뿐이지, 이랬든 저랬든 위로 한번 3만원대 이상 33,000원 32,000원 혹은 35,000원 뭐 4만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대신 35,000원 넘어서기 위해서 뭐 최소 거래량 한 번은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는 최소 한 번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뭔가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슈가 없으면 꾸준하게 우상해야 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횡보할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오징어 게임이 뭐 5관왕 후보, 그리고 또 시즌 3까지 만들겠다라고 뭐 넷플릭스에서 뭐 협의를 한 뒤로 주가가 눌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차트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여기 있는 거래량은 제껴두자. 모든 주가의 상승은 기존의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이 남아 있냐 없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 몸통의 중간값이 어디다? 5,650원이다. 즉 5,6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1차적으로 6,000원 6,000원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6,000원에서 6,200원 1차 이 자리를 넘어서야 그 다음 6,350원에서 6,5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마지노선은 6,560원이다 종가상. 이 자리를 깨면 단기적인 파동은 수급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횡보한다. 어디? 요 몸통에 갇혀서. 요 자리를 깨지 않으면 뭐다?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그죠? 박스의 관점이죠. 요런 관점으로 움직일 거냐, 요런 관점으로 움직일 거냐. 그 기준으로만 보시고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정치 테마주로 현재는 엮인 것 같아요. 뭐 홍준표 관련으로 최근에 움직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윤석열이가 좀 애매하니까 안철수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대선 주자를 바꾸자, 이재명이를 못 이긴다, 그래서 홍준표 뭐 그런 썰이 돌곤 있죠. 실제적으로 예전에 그런 영상 찍어,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까 홍준표가 졌을 때 무소속으로 나오면 되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무소속은 못 나온다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잼뱅이라서 정치는 관심이 솔직히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그나마 뉴스를 챙겨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뉴스를 왜 봐요? 재밌는 드라마들이 넘치는데. 자, 어찌됐든
홍준표 관련이고요. 뭐 최근에는 홍준표랑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눌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홍준표랑 관련이 있든 없든 그렇게 따진다면 써니전자 안철수랑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안철수랑 관련 없다고 써니전자에서만 몇 번? 최소 2번의 공시를 냈어요. 보궐선거 때도 뭐 대선 때도. 그래도 뭐한다? 썩어도 준치라고 써니전자는 움직인다. 대신 예전만큼의 수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전에 뭐 정치 테마주의 이슈도 뭐든 간에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려다 놓고 주가가 눌렸어요. 강하게 눌렸어요. 강하게 눌러놓고 주가가 주저앉다가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어낸 자리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구름대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 여기서 긍정적인 건 뭐냐? 주가가 우상향하다가 갑작스럽게 팍 튀었기 때문에 이 이평이 따라갈 힘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팍 튀고 갑자기 확 주저앉아 버리니까 뭐 한다? 웬만한 이평들은 갈 길 가고 있는 자리예요. 좀 흔들리긴 하지만 완벽하게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꺾인 종목들이 없다. 이 이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꺾여갖고 내려앉을만 하니까 갑자기 또 빵. 그러면 여기서 빵빵빵만 해주면 뭐다? 이평이 다 잡아 돌린다라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 가던 대로 정배열을 그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작전주예요. 대신 수급의 영향은 꼭 봐야 된다. 이 수급이 한 번이라도 빠져나가는 자리가 나타나면 그걸로 뭐다?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엔 뭘로 간다? 상장 폐지로 간다. 이해되세요? 주봉도 그렇죠. 주봉도 갈 길 가는 차트죠 아직. 이평이 가는 길 가요 지금. 이평이 안 꺾였다고요. 기껏해야 단기 이평선만 꺾인 거예요. 이거는 뭐 금방 잡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 이평선들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면서 원래 이평이 이제 여기서 버티거나 주저앉으면 요렇게 가다가 꺾어서 내려오는 자리가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갈 길 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캔들만 잡아 돌리면 뭐다? 이평은 정상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홍준표랑 관련이 없는데 정말 뭘로 갈 거냐? 홍준표랑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홍준표가 윤석열 대신해서 다시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만 분출을 해준다면 한 번 정도는 더 때려가서 헤쳐먹고 빠져나갈 자리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하고 하락 A 나오고 B파가 지금 나왔고 이제 C파가 한 번 정도 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자리만 유지 잘 받으면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홍준표로 갈지 이 회사의 뭐 다른 의도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수급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수급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없고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애매하게 지금 또 박아놨네요. 금요일날 시가가 애매하게 떴네요. 실제적으로 거래가 빵 터졌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갇힌 자리인 거고 왜? 이 이유는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자리는 여기. 그러면 요 자리와 요 자리인 거죠 이렇게. 그죠? 즉 4,700원 어제 종가죠. 여기서 지지 받을 거냐?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한 차례 더 4,400원까지 정도는 한번 열어놓을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당분간은 5,500원에서 4,400원 사이에서 이 자리를 좀 잡을 확률이 있어요. 이랬든 저랬든 다시 구름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잡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슈로 또 이 자리를 강하게 뚫든 아니면 여기를 갭자리로 메꿨으니까 여기서 횡보하다가 뭐다? 이 정도에서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시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위로 올라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최근에 얘기했던 이 BK탑스가 로 보시면 돼요. 얘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얘는 분명히 한 번 더 친다. 무조건 여기까지는 못해도 구름대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죠?
매물 소화하면서 한 차례 올리는 흐름인 거고, 지금 이 경남스틸하고 비슷한 차트를 보면요, 이름이 생각이 나려나 모르겠네. 요거랑 비슷한 차트가 있거든요. 작전주라고 제가 항상 저희 회원님들한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까먹어요, 종목명을.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로 돼가지고 상패 차트로 간 종목이 있는데,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이거랑 똑같은 차트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이 지금은 안 나고요. 이랬든 잘했든 작전주로 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 제가 댓글을 달든 아니면 다시 다음 영상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든 할게요. 어찌 됐든 이 종목은 작전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전주다. 나중에 이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상의 상승을 한 번 정도 더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패하지만 않고 거래량이 빵하고 터져 나가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한 번 더 칠 수 있는 종목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멈춰 놓을까요?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일단 종목을 찾았는데 안타깝네요. 상당 페이지가 됐군요. 그 종목이 GV라는 종목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GV라는 종목 예전에 뭐 금빛이었다가 상호명을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똑같이. 진짜 이거랑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이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하한가 때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제가 그때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을 했었거든요. 했다가 결국엔 여기서 손절하고 나왔어요. 왜? 그때가 상장 폐지 시점 전 거진 1월 달이었거든요. 혹여나 상장 폐지 될까봐 웬만하면 제가 손절을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손절을 보고 나왔어요. 그때 저희 회원님들은 되게 죄송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매수 사인을 또 다시 드렸어요. 결국엔 그 종목이 요러고 갔어요. 여기에 한 배 더 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주저앉더니 그때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서 한 번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의 경남스틸의 모습이 있고 쫙 쳐 누른 다음에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주가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뭐다? 지금은 상장 폐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잡주들은 특히나 그런 자리를 가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서 살아남으면 상관없고, 그죠? 아직은 그런 흐름의 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분명히 저희 회원님들 중에는 기억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부터 해갖고 올라오는.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트를 그대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말 거냐. 분명히 그때 헤쳐먹었던 세력이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밖에 보여질 수 없는 차트의 모양이고요. 결국엔 작전주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안 하시는 종목이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주죠. 최근에 뭐 전세 사기를 뭐 없앤다 저쩐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로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자리를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 같았으면 이렇게 슈팅 냈고 여기서 한 번 더 쳐갖고 쌍봉을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주저앉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버텼다라는 거죠. 버티면서도 재밌는 건 나갈 기회를 다 줘요. 고점 만들어 놓고 한번 눌렀다가 고점 나가. 손해본 사람 없죠. 다시 또 눌러. 그리고 나서 또 올라오면서 뭐 나갈 기회 어느 정도 주고 다시 또 눌러. 저점 낮춰져.
그러다가 또 올라오면서 어디? 나갈게 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눌리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다 여기서 매물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와 요 자리라는 거죠. 그죠? 이 자리는 현재 이탈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럼 이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죠. 즉, 요 자리 37,500원 위에서만 버티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42,000원 부근에서 44,0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밑으로는 여기 지지 받아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지지 받고 나서 다시 한번 41,000원에서 44,000원 사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지는 받되 횡보는 위에서 해라. 그럼 뭐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갈 자리 다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지 받는다면 어디? 여기까지 나갈 자리 한번 준다라는 거예요. 어디? 55,000원까지. 거기서 뭐 한다? 결정한다.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주저앉힐 거냐? 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원래 얘는 인맥주로 갔던 앤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인맥주로였다가 저기 뭐예요? 공약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전세 사기 없게끔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탈모 얘기, 전세 얘기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흐름을 본다면 뭐 55,000원을 넘어설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리니까 좀 더 지켜볼 거는 지켜봐라. 무조건 넘어갈 거라는 확신은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 선이니까 이 자리를 분명히 넘어서는지만 체크하시고 넘어서서 지지한다면 그 다음 또 자리 놀이로 가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횡보하는 흐름 만들어내다가 뭐다 이제는 주저앉을 거다. 왜? 이런 횡보하는 흐름 만들어내다가 대선이 끝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고요. 항공주예요. 뭐 우주 산업 관련이고, 비트코인이 한창 좋을 때 또 그 누굴까요? 요새는 이제 걔 테슬라 대표놈 일론 머스크 얘기가 좀 덜 나오죠? 왜? 지금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었으니까 이제 좀 잠잠한 거예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도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어느 정도 팔아먹고, 테슬라 지분도 팔아먹을 거 팔아먹었으니까 그거 팔았으면 뭐예요? 이제 뭐 술도 한잔 처먹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니까 잠잠한 거예요. 지금은 잠잠한데, 이랬든 저랬든 최근에 하두는 뭐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하두는 전기차였고, 그런 전기차 이후에 미래산업으로 우주산업, 즉 앞다퉈서 1억 혹은 뭐 10억이었나요? 1억이었나? 아무튼 이 정도면 하루 정도 그 우주여행을 갔다 올 수 있다. 뭐 그런 화두가 불었고,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다 화성인가요? 화성으로 이 지구가 이제 오염되고 뭐 하면은 물 찾으러 화성을 가질 않나. 뭐 새로운 그 돈 있는 사람의 나라를 만든다, 뭐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화성에 또 도시를 짓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로 본다면 이 우주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의 그런 흐름을 발맞춰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한 번 정도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눌렀는데 뭐 한다? 이 추세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 추세에서 어디? 요 자리죠? 어디 갔어? 요 자리죠, 요 자리. 52,000원. 52,000원을 넘어서면
요 추세로 다시 가는 거고 52,000원을 넘어서면 여기까지 열어놓고 가는 거고, 즉 고점을 높인다라는 거고요. 52,000원을 못 넘어서면 뭐다? 당분간은 요 안에서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안에서 요렇게 그러다 다시 또 뚫어내면 요렇게. 이해되시죠? 분명히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근데 억지로 한 번 정도 눌렀다 갔거든요. 지금 요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추세를 미리 확인해 준 거예요. 나중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이 자리를 확인하고 올라오는 차트를 만들어 주니까 월봉상에 보더라도 모양을 한 번 정도, 이 6만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한번 눌렀고, 제가 본 게 주봉이었구나. 주봉도 이어지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일봉의 관점으로 보면 요 자리를 누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다시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자리가 52,000원에서 53,000원대만 넘어서는지 체크. 이 자리 넘어서면 뭐다?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주봉상에 아까 보던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못 넘어서면 당분간은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주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상승하는 차트의 모양이니까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SL 바이오닉스. 그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종목 얘기했죠. 거기 대주주예요. 기존에 그 마이네임 얘기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그래도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는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얘네들이 팔았다라는 거죠. 요지랄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지분을 팔았어요. 50% 정도를. 수익을 본 거죠. 걔네가 팍 칠 때. 그리고 나서 주가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면서 감자, 뭐 유상증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액면병합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전환사채로 뭐 했다? 요 위에서 팔았던 물량 다시 샀어요. 판만큼 샀어요. 판만큼. 양아치인 거죠, 얘네들도. 맨날 이런 진짜 회사들은 아예 상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여기서 판 거 여기서 샀어요. 얼마를 먹은 거야? 2배를 먹은 거죠. 2배를 먹고 그대로 지분 늘렸어요. 누가? 얘네가. 결국은 얘네가 또 얘네의 대장이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NFT 그 대체 토큰 이슈가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걔네가 움직일 때 얘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유상증자를 지금 주주 배정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을 했을 때가 8,000원대 정도였고, 지금은 얼마예요? 5,000원대죠. 그 결국에 8,000원대가 아니라 만원대였고, 지금은 5,000원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유상증자 가격이 8,000원 정도였고, 결국에는 최종 가격이 4,700원대예요. 그래갖고 어제부터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렸죠. 그래서 뉴스에서는 얘기가 나오죠. 걱정이다. 추가 지분 확보. 팔아쳐먹고 다시 지분 확보한 거예요, 얘네들. 양아치라는 거죠. 그리고 걱정은 뭐야, 뭐 감자우 뭐 유증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실패 우려가 있다. 왜? 유상증자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기존에 여기서 똑같이 100주를 유상증자 발행했다면 10억이 생길 거 여기서 이제 발행했으니까 5억밖에 안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다고 혹시나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100% 이상이 안 나와버리면 사업에 또 차질이 있지 않느냐. 너 이래 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이만큼 빼고 요것만 하게 되는 거면 문제가 또 되지 않냐. 그래서 위험이 있다 라고 뉴스는 나와요. 근데 유상증자를 꼭 우리 같은 소의 개미만 받냐?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가를 쳐 올렸던 주포놈들도 주주예요. 그럼 뭐 이 새끼들도 유상증자를 받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물량을 계속 쳐모아가지고 돈 쓰면서 거래를 터트리기보다는 그냥 쳐 눌러갖고 싸게 유상증자를 받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평단가 만들어 놓고 그냥 줄줄 싸갖고 여기서 유상증자로 잔뜩 쳐 들어와 버리면 굳이 여기서 내려오면서 막 사지 않아도 뭐다? 평단가는 밑으로 맞춰진다라는 거죠. 티 안 나게.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빵! 그러면서 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즉, 그런 의도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NFT라는 최근에 화두였죠. 요거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그지 개판이니까 얘네들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시 사이클은 돌아온다. 그때를 유지하고 즉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는 성공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얘네들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살 거니까 분명히. 그러려고 주가를 내려앉히는 거고 개인들 다 떠나가게끔 하는 거고 즉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얘는 뭐다? 한 번 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해도 12,000원에서 17,000원 부근까지는. 이해되시죠?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거래가 그나마 좀 들어오긴 했죠. 근데 뭐 약해요. 약하니까 그냥 요 쌍바닥 다시 한번 확인하는지 요 자리 위로 좀 올려놔야 되는데 내일 월요일날 하루 더 여기서 치면 돼요. 치고 버텨주면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못 버티고 누르면 한 번 정도는 더 누르는 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유상증자 가격이 딱 정해졌죠. 이제 4,700원으로. 그죠? 4,700원 밑으로 주가를 내려버리면 누가 유상증자 받으려고 해요. 근데 유상증자 기간이 끝나고 나서 4,7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뭐 서로 다 죽자라는 거고 그 전에 유상증자 받을 시기 때 한번 낮췄다가 지들이 잔뜩 받고 남들 못 받게 하고 쳐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다. 아무도 모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봉 월봉은 참 안 좋게 모양을 만들고 있고 상장 폐지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지만 웬만하면 이제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은 보여줘야 된다. 많이 밀리더라도 더 이상의 저점이 없어요. 많이 밀리더라도 얘는 아이고 잘못 그렸네. 애매하네요. 음, 5,200원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이해되시죠? 5,200원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웬만하면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좀 가야 돼요. 더 이상 왜 이랬든 저랬든 유상증자 가격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더 이상 낮추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위에서는 버텨야 어느 정도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다 사긴 할 거지만 사더라도 어느 정도 주주들도 사줘야 돼요. 얘네들 그 100%를 다 메꾸진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분명히 힘들겠지만 상장 폐지에 그 부합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좋은 날 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